감정 조절이 힘들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폭력, 디지털 세상에서의 폭력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은 장난이라고.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상대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나가면서 이럽니다. 얘들아,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뭘까? 교육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서 장난은 함께하는 모두가 즐거운 일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폭력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한다면 폭력이에요라고 말 잘해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은 모두 나쁜 짓을 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장난에서 폭력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잘 보아야 할까라고 이제 제가 손으로 저희 얼굴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표정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표정.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 들었지. 그래,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표정을 잘 읽는 것도 공부가 되어야 하고 학습이 되어야 한다. 친구의 얼굴을 잘 살피는 친구들은 인간관계, 즉 친구들이 많아져. 그런데 나는 좋아서 장난이라고 하는데 친구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져서 결국은 친구들이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거야.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일까? 라고 하면서 표정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장난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디지털 세상에 나쁜 범죄스러운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디지털 성범죄나 디지털 범죄에 피해를 받는 사람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것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마음머리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공부머리가 좋아 라는 말도 하실 거고 일머리가 참 좋아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정말로 뭔가 융통성 있게 또 뭔가를 잘 활용해서 일을 잘 처리해. 이걸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정서지능은 바로 마음머리에 관한 거예요. 마음머리가 학습 능력도 좌우하고요. 일머리도 좌우를 하더라.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정서지능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더라입니다. 여기서 IQ라는 것과 정서지능 혹은 감성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EQ 얘기하기도 합니다. IQ와 EQ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IQ를 조절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서지능이라고 해요. 근데 IQ는 낮아요? 정서지능은 되게 높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요. 얘는 학습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관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서지능은 낮고 IQ만 높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가요? 똑똑하기만 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지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난감한 경우가 바로 정서지능, 마음머리는 낮은데 머리만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 하는 말들에 대응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똘똘한 아이가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한테 너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은 응?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 다른 친구들 방해하는 거잖아.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똘똘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은 말씀을 이쁘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뭐예요? 바로 태도잖아요. 이 태도가 정서지능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IQ를 높이지 못한다면 정서지능을 높여라. 네, 정서지능은 성공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기업이 EQ 높은 사람을 되게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이라고 정서지능 안에 하위 요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지칭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성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EQ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능이란 단어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감성 능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능 그러면 라는 느낌이 있어요. 유전적이라는 그죠? 느낌이 있죠. 근데 능력이라 그러면 어때요? 네, 함양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서라는 단어, 감정이라는 단어, 기분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 정서는 뭐냐? 이유가 분명한 감정 상태를 정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 감정 상태에 이유를 붙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로 딸리는 거죠.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은 정서지능은 자기 감정 잘 조절하고 타인 감정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고 사회적 기술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정서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터 살로베이라는 사람은 존 메이어와 함께 네 가지 영역이라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것도 감정지각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서인식,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잡혀서 조절이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 조절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중지능 이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잘 알 것 같아요. 다중지능 이론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 친화지능이라고도 하고 대인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지능과 또 개인지능이라고 가드너는 얘기를 했지만 자아 성찰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말한 거에 정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려내면 일단은 감정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정서지능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정서지능을 길러야 하는 우리 양육자가 감성에 너무 무능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방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방임적인지, 아이를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그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만은 아시죠? 네, 존 가트만과 그 캐럴 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게임을 알려줘요. 이 게임을 자녀에게 부모가 알려줘요. 부모가 알려주는데 5살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두 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제 크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그래서 자녀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더라. 이 부모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아이가 좀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거 뭐지?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애가 막, 뭐 어쩌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다뤄줘야 될지 이걸 잘 활용을 못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왜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어땠어? 너 이러니?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유가 없거나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부모들을 이 부류에 넣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애가 너무 자유방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바로 자유방임적인 부모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부모로서의 지침을 주지도 않고 지시도 내리지 않는 상황. 자, 세 번째가 경멸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꾸짖기만 하는. 안 돼! 아, 줘!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좀 대들기라도 하면 말 대꾸 하지 마! 아까 말씀드린 학시. 학시처럼 말 대꾸 하지 마. 어디서? 이렇게 혼내기만 하는 부모들이 정서지능이 낮다. 그런 양육자다. 감성에 너무 무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양육자님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쩌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네, 후회가 가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서를 좀 잘 다루는 유능한 양육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저런 방법은 어때? 속상해?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알려주면서 어때요? 아이가 정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넣어지려는 건지 아니면은 퍼즐을 찾으려고 하는데 퍼즐이 찾아지지 않는 것인지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집어던지거나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걸 저지레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잠깐만 있어봐.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잠깐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서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 긍정, 성공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럴 때는 그러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아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그 감정을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기분 나빠할 때 어때요? 부모가 위로를 해줘야 아이가 스스로도 자기를 위로할 수 있더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경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을 수 있고 또 호감을 살 수도 있고요. 물론 주의력이 높아져서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힘든 행태를 보일 때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마음으로 이걸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있어 볼까? 다른 걸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대화법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똑같이 걸어봐 라고 할 때 말투 자체가 걸어보라고 왜 안 걷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걸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청유형이 좋은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를 잘 다루는 유능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정서지능에 뭐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족함은 어떤지를 열심히 한번 더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로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5가지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정서 인식이 있고 정서 조절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라고도 하죠.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리고
공감, 이것도 정서 지능입니다. 사회적 기술, 네, 정서 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막연하게 정서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편도라는 기관과 신피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딱 두 개를 상징적으로 띄어서 얘기를 하면 신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작동을 하는 거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도라고 하는 거에는요, 감정적 기억이 들어가요. 주로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도가 사실은 신피질과 잘 합의를 이루어서 신피질이 편도를 잘 하게, 그리고 편도가 신피질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상호작용이 바로 정서지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서인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아랫 단계 기본 전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감정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그냥 슬프다, 그냥 한 번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던가 망가졌다던가 사라졌다던가 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도 슬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볼 때 그 인물의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날 때도 우리는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이 슬프기도 하죠. 이런 아주 작은 감정인 것 같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정서 인식 능력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감정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서 인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신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감정이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는 아이들은 나 지금 화났어. 친구가 내 말을 꿇어. 나 말하고 싶었는데. 라던가 내 물건인데 친구가 가져갔잖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화가 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정서 인식 능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정서 인식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라오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났는데 상대 아이를 쳐요. 내가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가 났는지를 모르고 물건을 던져요. 그래서 이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 방법 자체를 잘못된 방법으로 가져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인식이 높은 사람은요, 이 부정적 정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 정서를 늘릴 수 있는 전략 자체를 다른 사람보다 4%를 더 많이 사용한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술 먹으면서 혼자 자해하면서 뭔가 많이 먹으면서 해소하는 그런 불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고 타인한테로 방법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볼 수 있는 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팀들이 그 영국은요 거미 공포증이 되게 심각하대요. 그 나라에 거미가 되게 많은가 봐. 그래서 거미 공포 우리나라에서는 거미 보면 뭐, 우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심각할 정도로 거미 공포증이 크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 공포증이 되게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별로 이제 특이한 공포증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이 교수팀들이 펜스키 교수팀들이 거미 공포증을 어떻게 좀 감할 수 있을까 실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정서 인식이 낮으면 그 트라우마나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미를 딱 봤을 때 그때 일어나는 내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트라우마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걸 직면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직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미를 봤을 때 아우 싫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미 보니까 저 검정 색깔 징그러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거미 저 발가락들 보니까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걸 정서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학생들조차도 내 감정을 잘 모르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화나면 그냥 그 화를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시켜버려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잘 알아야,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 더 오래 간대요. 다른 일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을 쪼개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정서 인식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정서 중에 긍정적인 정서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긍정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보다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분노는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 존나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받아서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 뭐라고 해? 열나 존나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서 단어 자체를 아이들이 잘 쪼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책도 많이 읽고 국어책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왜 감정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요? 실생활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표를 보면은 화가 난다, 또 싫다, 질투가
두려움이, 걱정이, 부끄럽다, 후회스럽다, 슬프다, 만족스럽다, 기쁘다, 놀랍다.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죠. 느낌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본 적이 있는데, 와우,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느낌을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도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열받아, 뚜껑 열려, 숨이 답답해, 뒷목 땡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을 통해서도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색깔도 굉장히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정서도 되게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일상 대화에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면 그것조차 정서 인식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국가 상관없이 문화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상관없이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크게 말하는 6가지 감정이 행복한 거, 슬픈 거, 그다음 두려운 거, 놀라는 거, 그리고 화나는 거, 역겹다라고 하는 6가지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모 학자는 아니 4가지밖에 없어. 행복, 슬픔, 두려움, 화 4가지야. 요게 세분화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것들을 세분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감정 단어들이 있었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대학법 강의에서도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정서 단어, 기분 단어,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소통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바로 직통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마디로 알릴 수 있는 게 바로 정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가히 대단한, 위대한 소통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서가 기분이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되고 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죠. 감정을 조절하는데 이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우울도 조절할 수 있고, 그죠? 또 두려움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흥분이 됐을 때 가라앉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식에서 잡혀야 우리는 조절이라는 걸 한다. 순간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관리하여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표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 아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금 너무 황당해. 라고 하는 말로서 모든 상황을 다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이 몸속에 있을 때 하고 내가 입 밖으로 드러냈을 때 하고는 어때요? 나중에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기술이죠. 표현을 지금 이 상황에 표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도 인지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저 감정을 숨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감정 조절, 정서 표현 능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친구가 웃긴 얘기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적절치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족했을 때는 욱 하는 성격 때문에 이 감정 조절도 뇌회로의 시냅스가 만들어진 이거는 경험해 본다라는 거거든요. 경험해서 나의 경험치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좋은 방법대로 해소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요. 정보가 2가지의 갈래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시상이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편도는 본능, 감정, 욕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편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아이고 그걸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신피질, 시상합으로 들어온 이것이 정보가 신피질을 거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한 다음에 편도의 감정을 다룰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이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녁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총을 들었어요. 총을 들고 누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찾다가 옷장 뒤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옷장 문을 탁 여는 순간 바로 방아쇠를 당겨버렸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짐작하시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놀래켜 주려고 옷장에 숨었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올라와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왔든 아니면 슬픔이 올라왔든 우울이 올라왔든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든지 간에 그것을 누르고 상황 판단을 먼저 하는 시냅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이러려면 여러분들 자체가 아이들을 잘 공감해주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정서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정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을 활용해야 될까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활용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컴플레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사용해야 돼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응하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용한다가 바로 동기부여인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싫어. 그렇지만 다음을 위해서 요것 정도는 참아볼래. 라고 해서 그 감정을 누르는 것도 어때요? 동기부여가 되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만한 능력인 거죠. 네, 그래서 실패 경험이 쌓여도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 능력이 떨어지면 나 안 해. 나 안 할래. 나 다시는 이거 시키지 마. 이러면서 부모 뒤에 숨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공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양육자 교육을 받으면서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이런 게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되게 강조를 받았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도덕성이 뛰어나다 하고도 결부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특히 이제 부모가 공감 능력을 아이한테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요 안하무인이 돼요.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모두가 함께 좋게 하기 위해서 나도 참고 너는 이게 좋아. 그러면 조율을 해서 이 기준과 이 규범은 지키자. 라고 하는 게 도덕성이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도덕성과 타인과의 인간 친화 지능하고도 관련이 있다. 공감. 자, 공감의 위력은 이겁니다. 자녀가 내 정서를 잘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부모가 나를 공감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이 정서 인식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이 예제를 강의에 가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하루 종일 학원 숙제를 하느라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녁 6시가 딱 됐는데 아이가 엄마 나 드디어 학원 숙제 다 끝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진짜 수고했다. 아유 애썼다. 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방을 하는 걸 이제 보면서 하하하 깔깔깔깔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때 띠리띠띠 하고 아빠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안 좋았으니 딱 들어오자마자 너 고3 아니야? 자시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아이를 이제 뭐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빠 기분이 그걸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나 봐요. 어디서 지금 아빠가 얘기한 조용히 안 해? 학시가 된 거예요. 그때 부엌에 있던 부인이 와서 아 여보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남편은 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를 무시하니까 애이 새끼도 나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3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리모컨을 던지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닫은 거죠. 제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빠는 저녁 안 먹는다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들어가 있죠. 자, 이때 아이가 울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니까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싫어. 나 아빠랑 안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죠. 생각을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때 엄마가 뭐라고 공감을 해주었냐 하면 억울했구나. 라고 공감을 해준 거예요. 다른 말 없었어요. 그냥 너 되게 억울했겠다.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가 이게 아빠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내 억울함이라고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과 이게 딱 매칭이 돼버리면 훅 하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헉 하고 이제 애가 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엄마도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정서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때요? 비난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정서인식으로 가버리면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상대가 몰라주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가 바깥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것은 억울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방식도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공감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밥 안 줘, 밥 줘, 배고프다고 이렇게 악을 쓰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공감해준다는 건 뭐냐면 아이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걸 얘기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내 상태와 내 기분은 배가 고파서 짜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경험치가 정보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본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공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술이죠. 요거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주 그냥 빵빵하게 가졌으면 하는 능력인 거죠. 사회적 기술, 아이들에게는 친구 사귀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게 부족하면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가 안 사귀어져요. 애들이 날 잘 몰라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기술이 있는 아이들, 특히 부모에게서 그런 그 모임을 많이 보았던 아이들은 친구에게 다가가서 좀 사귀고 싶다 할 때, 나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어때요? 거리를 딱 두고서는 너 뭐 해? 이렇게 말을 걸죠. 나랑 놀아!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먹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다가가서 상대의 방어를 낮추는 게 바로 사회적 기술이죠. 이건 뭐냐면 그 상대가 지금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 정서인식이 가능한 거죠. 이것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합해져서 뭐가 돼요? 사회적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익히실 필요가 있다, 더 함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따로 노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해서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설명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정서인식이 부족하면요, 조절할 걸 못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힘듭니다. 공감 능력이 낮으면 당연히 사회적 기술이 떨어질 수, 자기 동기부여가 부족하면 어때요? 감정 조절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위 요소들은 다 얽히고 설키고 다 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크통 아시죠? 와인에 있는 오크통. 오크통은 여러 가지 판때기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크통이 만약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크통이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오크통에는 어디까지 물이 찰 수 있을까요? 낮은 부분까지만 찰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아무리 높아도 한 부분이 턱없이 부족해버리면 전체적인 정서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